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제금동대학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백제금동대학로가 어디서 발굴되었고 또 이제 앞으로 2003년도가 된 2013년도죠. 13년도가 되면 30주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백제금동대학로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제금동대학로의 중에서 이 뚜껑 부분에 뚜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뚜껑 부분이라 그러는데 이 뚜껑 부분을 소승이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멀리 이름 짓냐면 봉황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과 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뚜껑이라는 개자를 붙여서 봉황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봉황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새가 바로 꼭지에 있는 그런 새인데 이 새를 학계에서는 지금 봉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봉은 순놈이고 황은 암놈이기 때문에 이 새는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봉이라고 해야 정확한 그러한 학술적으로나 또는 어떤 실체적으로 봉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황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봉이라는 것이 도대체 봉 잡았다 또는 이제 봉이 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봉이 이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상상의 새라고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그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지니고 오는 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모든 이 에너지나 또는 어떤 작용을 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드리워지고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든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작용이 빛의 작용이 바로 봉이 일으키는 하나의 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새가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완벽한 그러한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상상의 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있는 이 봉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백제금동대학로에는 가장 그 꼭지에 봉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래를 펴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딱 써 있는데 이 봉이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오음과 오색을 가지고 와요. 다시 말해서 5가지의 소리, 즉 동양음악의 궁상각치우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소리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색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색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은 오색을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색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민족은 청적황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빛의 삼원색에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 빛의 삼원색이 내려오는데 그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백색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근원의 본질은 백색이다. 네. 그래서 하늘의 그 근원의 본질은 백색이기 때문에 밝음이다. 네. 그 밝음 자체가 바로 하늘이고 그 하늘의 색을 가지고 오는데 삼색으로 드러내니까 청적황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이 지구상에 왔을 때, 이 사바세계에 왔을 때는 다시 색으로서 변화되는데 청적황의 삼색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흑색이 됐죠. 흑색. 그래서 흑백과 청적황 이 삼색이 합쳐져서 즉 하늘의 뜻과 땅의 색이 합쳐져서 오방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봉이 가지고 내려오는 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봉은 이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음악도 오음의 개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적에 오색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들을 놓으면은 처음에 베네옷을 입히고 하얀 베네옷을 입히죠. 왜? 백색, 즉 근원의 본질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돌이 지나면서 무슨 옷을 입혀야 하면은 바로 식동저고리를 입히죠. 그래서 오방색의 옷을 입혀서 이 사바세계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오방색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다 이 봉이 가지고 온다는 그런 근원적인 본질을 거기다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이 이렇게 나래를 펴고 내려와서 하늘의 뜻을 여기 와서 전달하는데 그걸 지니고 오는 그 구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봉의 턱 밑에 있는 작은 구슬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구슬을 통해서 봉은 그와 같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이 구슬에 대한 이름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승이 이 구슬에 대한 이름을 추적을 하고 또 우리 역사의 모든 그러한 문헌적 자료나 또는 유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추적해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의 알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이 구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슬은 알이구나. 그래서 이 구슬을 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예, 이름 지어서 제가 이제 아리랑이라는 책을 낼 적에 그거를 명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리를 통해서 이 봉이 자기가 가지고 온 뜻을 여기에 즉 사바세계, 즉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다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항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구슬입니다. 이 구슬을 빼고 나면 이 항로의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구슬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그 구슬이 지니고 있는 하늘의 뜻, 즉 아리가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학문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 성리학을 우리가 조선의 성리학 했었는데 율곡이나 또는 태계 이황 선생이나 또는 조식 선생 이런 분들이 가렸던 그 학문의 근본은 바로 이 아리의 실체를 드러내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서로가 논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얻어서 인륜의 근본적 바탕을 삼았다. 즉 우리의 삶의 근본적 바탕이 바로 하늘인데 그 하늘의 뜻이 바로 이 구슬, 즉 아리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그냥 아리랑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리가 내려와서 천지인의 모습으로, 즉 다시 말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어우러짐이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랑이라는 어우러진다는 뜻으로 아리가 어우러진다.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그러한 내용을 우리 이 새, 즉 봉이 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우리는 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 근본으로 삼았고 학문의 근본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으로 삼았고 인륜의 근본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금동대 항로는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륜의 근본적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요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요 밑에 있는 5마리의 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